모레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합니다. 면제 대상이 되면 그동안 경제성 점수가 낮아 진행되지 못한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를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킨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유투관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손봤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의 범위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들어간 것이 재해 예방 사업. 4대강 예산 22조 원의 대부분은 이 명목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사업, 그리고 해석하기 나름인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사업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때 만들어진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광역별로 한 건씩 선정하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됐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지자체들은 지금까지 33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규모만 61조 원에 이릅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도 각종 일자리, 창업 지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더기로 생략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낙후 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타제도로서는 그런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걸 극복하기. 하지만 현행 평가 방식에서 경제성의 비중이 큰 건 사실이지만 정책성이나 지역균형 발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어떤 예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안 되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비록 예타가 낮다 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타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뭐 참고 자료를 없앤다는 거고 참고 자료는 있어야죠. 결국 손쉽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유혹에 빠져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